로그포즈의 취약점 발표를 맡게 된 박상동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2개의 기사와 외에도 여러 기사에서 로그포즈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파급력이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그포즈는 아파치 로그포즈 라이브러리에 취약점을 악용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으로 대부분의 자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스트에서는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웹 취약점인 워스트 탑10에서 4번 인젝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그포즈 또한 인젝션 취약점의 일종으로 사용자 입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이다. 사용자의 입력을 신뢰하여 발생하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룩업 기능을 제거하거나 입력 필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자바 버전에서 취약점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로 RC, 즉 원격 코드 실행과 도스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에 앞서 간단한 용어 정리와 공격 흐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JDI는 데이터 서칭을 위한 서비스의 일종이고 LDAP는 JDI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이 취약점에서 LDI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공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자가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페이로드를 전달하고 피해자 서버의 로그포즈에는 받은 페이로드를 삽입하고 공격자의 LDAP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여 커리, 즉 질의를 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질의를 받은 후 응답으로 악성 코드가 담겨있는 HTTP 서버를 전달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 전달받은 HTTP 서버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할 것을 요청을 하고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총 3번의 테스트를 하였으며 환경을 점진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서버 모두 미리 구축된 것을 사용하여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공격자 서버만 구축을 하여 RC 원격 코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서버 모두 직접 구축을 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CentOS 7 버전을 사용을 했고 공격자는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서버는 도커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도커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현, 테스트,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피해자 서버는 GitHub에서 미리 구축된 서버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웹서버를 접속을 했을 때 서버 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트리스트입니다. 헌트리스트는 로그4j 취약점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공격자는 이 헌트리스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 보이는 페이로드를 복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격자는 HTTP 탭 요청을 할 때 앞에서 복사해놓은 페이로드를 삽입하여 피해자 서버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한 후 피해자 서버가 공격자 서버에 접속을 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를 남기게 되고 페이지 또한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변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로그4j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공격이 성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공격자 서버만 직접 구축을 하여 원격 코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RC 취약점이란 공격자가 원격에서 이메일 코드를 실행하는 취약점으로 유효성 검사 없이 사용자 입력을 신뢰하여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공격자는 LDAP 서버를 구축하고 공격 코드를 준비하여 넷캣 상태로 리슨 상태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넷캣이란 TCP 또는 UD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읽거나 기록하는 컴퓨터 네트워킹 유틸리티를 말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공격자는 HTTP 요청을 할 때 페이로드를 삽입합니다. 이때 페이로드는 베이스 64로 디코딩한 암호화를 한 상태로 넣게 됩니다. 공격을 한 후 NC 넷캣으로 리슨 상태에 있던 공격자는 루트 권한으로 빈 SH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TC 섀도우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로그4j가 실제로 작동을 하고 위착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시험한 테스트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로그4j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4j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로그4j는 로그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서비스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취약점에 대한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에 앞서 로그4j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4j는 로그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JNDI에서 발생을 하는 취약점으로 공격자가 룩업 기능을 악용하여 LDAP 서버에 로드된 이미의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JNDI는 데이터 서칭을 위한 서비스의 일종이고 LDAP는 JNDI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헌트리스는 로그4j 취약점 테스트를 위한 도구로 1차 테스트에서 페이로드를 복사하여 피해자 서버를 공격할 때 사용했습니다. 헌트리스는 또한 HTTP 서버와 LDAP 서버로 나뉘어져 있으며 HTTP 서버는 페이로드를 생성하고 이 페이로드는 애플리케이션 요청에 넣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취약한 경우 LDAP 서버로 도달하게 됩니다. LDAP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수신한 후 LDAP 서버 작동 오류를 하고 응답을 합니다. 만약 공격이 성공을 했다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로그가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트리스의 공격 코드는 코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본 로그4j 공격 흐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3차에서 사용된 LDAP 서버입니다. 앞서 공격에서 베이스 64로 암호화된 빈 SH 파일을 삽입했는데 LDAP 서버는 그 암호화된 페이로드를 디코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드의 흐름은 변수 설정, 메소드 실행, 클래스 생성, 디코딩 후 변수의 저장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코드의 흐름에 있는 각각의 코드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래스 네임을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소드 실행, 클래스 생성, CMD 변수의 디코딩 후 저장 순서에 대한 코드입니다. 3차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명령어로는 MS 배놈을 사용을 했고, P는 페이로드, L버스트는 공격자 에피, L포트는 공격자 포트, 마지막 F는 파일의 타입을 의미하는 옵션입니다. IOC입니다. IOC는 침해 지표로 악성 도메인, 코드, 해시 등을 의미하며 또 유형으로는 HTTP 헤더, 데이터 반출, 해시, бот넷이 있으며 бот넷에는 미라이 бот넷과 무스틱 бот넷이 있습니다. 취약점별로 대응 방안으로는 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공고되지만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룩업 기능을 제거하거나 입력 필터링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